네, IT와 바이오가 다 강합니다. 코스피가 빠르게 고점을 높여가면서 2160선도 뚫어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장의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종수투자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장 한마디부터 좀 들어볼까요? 한 줄 포인트는 이슈, 모멘텀, 플레이 이렇게 정했습니다. 네, 포인트를 그렇게 잡으신 이유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장에서 눈에 띄는 부분들 점검해 주세요. 네, 지금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주식군이 어디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4월 달도 바이오 제약이고 5월 달도 바이오 제약이고 그 다음에 6월 달도 바이오 제약이고 지난주도 바이오 제약이고 오늘도 바이오 제약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바이오 제약에서 이 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바이오 제약과 관련된 이 주식군들이 좀 쉬는 흐름들이 나오거나 매물 소화가 좀 되는 과정 속에서 순환매를 전기차가 받아줄 거냐, 반도체가 받아줄 거냐, 아니면 다른 뭐 낙폭주들이 이제 받아줄 거냐, 아니면은 뭐 수소 관련된 테마가 받아줄 거냐, 또는 대북 관련된 이 테마가 받아줄 거냐, 이런 식으로 지금 시장 구조를 저는 바라봐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만큼 빅사이클의 중심에 올라타야만 결국은 크게 성공한다. 이게 제가 주식 투자 가지고 있는 저의 생각인데요. 지금 주식시장을 보면 4월달 이후 이 시장은 이제 반도체만큼 대한민국은 바이오 제약의 어떤 중심이 좀 될 거다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좀 드렸었고, 그 생각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제약 관련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셀트리온이 이제 램시마와 관련된 좀 재료가 있으면서 이제 급등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또 유럽 소재에서 또 위탁 계약이 좀 있었죠. 그러면은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같이 이번에 이제 반등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게 이제 삼성전자, 그다음에 이제 하이닉스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이 자금들이 만약에 빠져가는 형태라고 한다면 바이오제약 헬스케어 쪽에서 자금이 이탈되는 흐름들이 나와야 됩니다. 네, 이탈되는 흐름이 나오기보다는 이번에 오히려 제넥신 이 주식이 지금 재료가 여러 가지 좀 더해지면서 이 신고가 흐름을 좀 계속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제넥신은 제가 알테오젠하고 같이 말씀드렸던 주식이죠. 이 우리가 유전자 DNA나 mRNA 쪽 관련된 주식으로 순환매 어떤 좀 키에 있는 주식이다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는데요. 이게 가게 되면 CDM 업체 가운데 이제 바이넥스 같은 주식들도 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었죠. 바이넥스가 이걸 좀 받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이 RNA 쪽 관련돼 가지고 올릭스를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 올릭스도 좀 받아가죠. 그러니까 이 순환매의 형태가 어느 한쪽에서 이탈돼서 가기보다는 그 섹터 내에서 계속 머무른 상태에서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더라. 즉 바이오 제약을 거래하는 사람은 계속 바이오 제약을 거래하는 시장, IT 반도체를 거래하는 사람들은 IT 반도체를 계속 거래하는 시장, 전기차나 수소차나 그다음에 중국 대북주 관련된 테마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또 그쪽 시장. 그러니까 계속 그 시장 자체가 어느 한쪽에서 우르르게 가기보다는 계속 그 자리를 지켜주면서 지금 시장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순환매 전략이 지금 구간에서는 가장 수익률을 좀 극대화하는 데 있어서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도 IT 주들 계속해서 또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뉴스가 워낙에 많아가지고 그 가운데서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문가님이 늘 강조해 주셨던 종목군들 꾸준히 좀 보면 될지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 좀 더 나눠주세요. 네. IT 반도체나 이제 전기차나 그다음에 뭐 항공, 여행 뭐 여러 가지 주식들이 다 많죠. 근데 저는 빅사이클 한번 열리면 그 중심에 서야 된다고 보거든요. IT 반도체 사이클이 열렸던 그 시점에 2015년도 7월 달에 중국 우한에다 삼성이 7조 이상 투자를 하면서 디램으로만 돈 벌었던 이 대한민국이 낸드라는 새로운 수익 구조가 생기는 그 시점에 IT 반도체만 했습니다. 방송 통해서 뭐 여러분들한테 그 IT 반도체 이 랠리가 나왔던 시점, 2년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그 중심에 있었고요.
그 역할은 저는 이제는 바이오제약이 하고 있더라. 저는 이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이오제약 한 다음에 여윳돈 있으면 이제 나머지 순환매하는 전략. 이게 이제 제가 방송 통해서 이야기해드리고 있는 포인트인데요. 대남 군사계획이 좀 보류됐다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테마는 이제 한 바퀴 삥 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스페코 같은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급등 흐름이 나왔지 않습니까? 뭐 빅텍, 그죠? 대북 관련된 이런 테마들이 죽으면서 이 테마가 어디 쪽으로 갔었던 거냐면 수소 테마 쪽으로 저는 갔다고 봐요. 수소 테마 쪽으로 가면서 뭐 일진 다이아 같은 이런 주식들이 엄청난 흐름들이 나왔죠. 그러니까 숫자는 찍히지 않지만 테마의 자금을 돌리는 형태의 흐름이 나왔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테마끼리 돌리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파라다이스나 그 다음에 이제 대한항공이나 코로나와 관련된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반등에 좀 동참한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점점 레벨 다운이 되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화학업체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롯데케미칼이나 그다음에 이 주식하고 정반대로 전기차인 LG화학은 정반대의 흐름을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시장이 기존에는 낙폭과대나 유동성이 붙게 되게 되면 다 같이 올라가는 형태의 흐름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이제 그게 아니라 실질적인 피해를 보는 산업군과 피해를 보지 않는 산업군, 그리고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대상군과 거래해서는 안 되는 대상군들 쪽으로 이제 나누고 있다. 그러니까 낙폭주 쪽에 대한 순환매를 노리기보다는 차라리 테마주를 돌리려고 하더라. 재료가 있는.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한 줄 포인트를 이슈 모멘텀 플레이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도주 쪽에 대한 이 타켓은 이번에 코로나19로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는, 수혜주로 분류할 수 있는 바이오 제약과 그다음에 진단키트 관련된 섹터들도 저는 다시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5G하고 언택트,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 정도가 이번 구간에 계속 좀 메인 역할을 상당 기간 좀 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말씀해주신 제약바이오는 워낙에 잘 가고 있고 또 수익 내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5G 좋다는 건 모두 다 알지만 요즘의 흐름에 대해서 약간 좀 답답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데 왜 힘을 못 쓸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떤 답을 내릴 수 있을까요? 더 핫한 게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KMW가 좋다는 건 아닌데 이 5G와 관련된 부분들을 할래? 아니면 지금 핫한 코로나19 치료제나 백신 쪽으로 할래? 아니면은 진단키트 쪽으로 할래? 수소차 쪽으로 할래? 그러니까 신선도에서 밀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전혀 기대치 못한 재료가 나왔던 게 대표적으로 이제 전기차 정도로 들 수 있습니다. 전기차는 현대차 그룹하고 삼성그룹하고 협력할 거라는 거는 업계에 있는 사람들 전혀 생각 못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워낙 과거에 이제 삼성 자체가 자동차 쪽으로 진출하다가 불협화음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협력을 하잖아요. 이런 구도가 깨지다 보니까 이번에 LG까지도 하고. 그러니까 신선하잖아요. 그 업계를 바라보는. 신선도에서 저는 밀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지금 보게 되면 중장기적인 투자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단기적인 성과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단기적인 성과를 원하는 이슈 모멘텀 플레이가 조금 더 강하니까 상대적으로 5G 쪽에 대한 중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 비해서는 매력도가 다른 섹터들에 비해서 이제 밀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비중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도주 집단에 비중을 좀 더 많이 싣고, 그 다음에 5G나 언택트 쪽이나 나머지 트레이딩 하기 위한 어떤 자금 정도. 이렇게 활용하시는 게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실전에서도 바이오 제약은 거의 뭐 60%, 80%고 5에서 10% 정도만 5G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바이오 제약에 대한 트레이딩에 따라서 경기 민감주를 트레이딩을 할 거냐 말 거냐 이렇게 활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5G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런 것도 좀 참고하시면서 거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